산업연구원이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3월에 사라진 일자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 취업 상태였던 사람이 2월보다 22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은 3월에 전달보다 2만 2천 명이 줄고 4월엔 4만 6천 명이 줄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제조업의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조업 고용 전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의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게 사실은 제조업인데요. 이 제조업도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우리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세계 각국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특히 이제 중국이 그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에 중국에서 생산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지난번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이런 부품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면 한국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거다. 뭐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와이어 하네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동차 생산이 잠시 멈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렇게 크게 뭐 우려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팬데믹이 세계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특히 우리 수출 시장들이 다들 이제 뭐 거의 이동 제한까지 되는 정도로 뭐 심하게는 뭐 인도 같은 데는 자동차가 한 대도 안 팔리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그 수출이 안 되는 그런 형태고 뭐 국내 뭐 내수도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의 부족 문제 때문에 우리 그 제조업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이 24.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도 거의 한 2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향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출 시장이 얼어붙고 수출길이 막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자, 같은 제조업 분야지만 뭐 산업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특히 이제 이게 소비재 쪽이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 이제 내구 소비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36.1%나 자동차 수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49.2%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생산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해외 우리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공장들이 다들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이제 그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50%가 수출이 감소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이제 중간재 제품들도 수출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내수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요는 감소하는데 대신에 또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타 이제 다른 비용들을 고려하면 비용은 그렇게 뭐 줄어들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이 어려운 뭐 또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정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제품 단가가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수출 금액도 굉장히 크게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도 사실은 조선은 주문이 이제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그걸 이제 인도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인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렇군요.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그대로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손해로 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자, 반면에 이번 위기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도 일부 눈에 띕니다. 어떤 품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언론에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K 방역에 관련되는 네. 부분들, 그러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그전 예전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제 수출 품목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K 방역으로 전체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이 그 뭐 각종 백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쪽 그 의료나 뭐 방역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더 이제 비접촉 사회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재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굉장히 쪽이네요. 디지털 쪽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SSD 그러니까 수로 저장 장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우리가 기기에 들어가는 기기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뭐 학교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지금 전부 다 그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그게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네. 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을 꼽고 있죠. 그 예,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국내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에 이제 굉장히 그 밀접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중에 3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특히 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철광석이나 원유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00%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멈춰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이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전체 그 자본재 수입이나 중간재 수입의 26.6%를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은 한 14.6%, 미국은 11.4%, 뭐 독일은 4%, 그리고 대만이 조금 높은 수준이 4.8%, 이 정도이니까 결국은 중국이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초기에 아까서 말씀드렸던 이제 와이 하네스 같은 것들이 일부 조금 에러를 겪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나서서 이제 중국 정부도 자기네들 어떤 미래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회복을 시키는 쪽으로 가서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무마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중국이 먼저 회복이 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특히 이제 범용 부품 소재, 자본재 이런 부분들의 공급은 상당 부분 이제 그 애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진국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이제 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기술 제품이고 고부가치 제품이라서 대부분은 뭐 일정 정도 재고를 이제 확보해 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그 재고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버팅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부분도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산업, 고용 이 분야의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체질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좀 한 1분 정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기업들이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언젠가는 회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기업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르게 또 회복이 될 때에 그게 적합할 수 있는 우리 생산 체제라든지, 특히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는 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사회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로 발생해서 뭐 비접촉 사회 이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뭐 코로나가 끝난다 그래서 그냥 뭐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강화되는, 뭐 우리가 이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기업들도 이제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